나는 책무님 18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200일도 얼마 안 남았네요. 와, 얼마나 빨리 잘 가는지. 네, 페이지 302페이지요. 네, 중간 위에서 보시면 가서 6번째 줄 나갈게요. 네, 그는 서윤의 조언대로 승진 제안을 사양했다. 그 대신 부사장 자리에 오른 사람은 그의 경쟁자였다. 사람들은 그의 의외의 행보에 놀라 수군댔으나 남자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해빙에 전념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가지며 스스로를 가다듬었다. 경쟁 상대가 자기가 이제 경쟁 상대였던 분이 이제 승진 제안에 사양을 해서 부사장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그쵸?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막 살잖아요. 그쵸?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그 정자가 달려가서 난자 속으로 쏙 들어가는데 경쟁을 하는 것 같고, 그쵸? 그리고 또 태어나서도 태어났을 때 나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뭐 언니, 오빠, 딸 뭐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생 뭐 다 있으니까 거기서 또 경쟁을 하면서 이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없어도 엄마가 또 뭐예요? 외동이래도 엄마가 "아이고 누구 집 아들은 누구 집 딸은" 막 이러면서 경쟁하고, 경쟁하는 삶에서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이 자극이 되면서 그렇게 인제 살아온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경쟁 자체가 각자 그것도 느껴요 저도. 각자 달란트가 진짜 다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합이 만나서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에서 조합이 딱 만나서 그 재능을 다 있죠. 한 가지씩의 그 재능을 다 발휘를 한다면 엄청난 팀이 되잖아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다 각자 탤런트가 다 다르다라는 거. 예.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보다는 나는 내가 없고 저 사람이 있는 거를 보고 비교하고 '나는 못해.' 그러는 거죠. '난 다 잘해.' 그래야 되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도 공부하면서 되게 많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좋아졌죠. 그런 것들이 열등감에 '쟤는 잘하는데 나도 잘해야 돼.' 했던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제 열등감이 점점 뭐 다 100% 벗어났다기보다는 인제 점점 벗어나지고 있는 공부하는 과정이라서, 예, 알아차려지고 인제 벗어나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쟁하면서 열등감을 내가 고통을 받으려고 자꾸 열등감 속으로 들어가죠. 예. 근데 그거를 음 열등감인지 모를 때는 그냥 싫은 거예요, 저 사람이. 싫고 나쁜 걸 막 집어내는데 사실은 또 그 사람이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걸 보고 막 그렇게 인제 내 생각을 저 밖에다가 막 투사를 하고, 미운 것도 내 안에 있는 건데 그 사람한테 본다고 생각하면서 인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투사를 한다고 하죠. 투사. 내 생각을 밖으로 던진다라는 거.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몰랐어요 저는, 정말 찾을 때 보면은. 몰랐거든요. '왜지? 뭐지? 겉에서 볼 때는 모르겠는데 왜 그러지?' 하는데 내면에서 제 깊은 곳에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두려워서 행동 못 하는 거?' 근데 '아 저 사람들은 두려워, 저 사람은 왜 나보 뭔가 두려운데 나는 행동 못 하는데 저 사람은 두려운데 행동을 해.' 고 한 카트 때문에 또 열등감이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뭔가 큰 거로 또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찾아보고 나면 그 한 카트 있잖아요. 한 부분에 10 가지가 다 100 가지가 다가 아니라 다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딱 하나 한 카트 때문에 열등감이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오래 갔었죠. 근데 그게 '아 이것 때문이구나.'를 작년에 제가 알았죠. 그러니까 점점 좀 좋아지는 것 같이 하면서 안 하고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안 좋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아 내가 이런 열등감 때문에 이 친구한테 이런 거를 느꼈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그게 인제 행동을 두려워서 나는 행동을 안 하고 있고,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인제 행동하는 친구가 있고, 그걸 보고 자극이 받았던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열등감에 내가 못한다는 생각에 자꾸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각기 다 다르다라는 거. 다 진짜 다르다.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어제도 보니까 뭐 누가 강의하시는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한다. 목소리가 귀에 그냥 쏙쏙 들어오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여튼 다들 각자의 개성이 다 틀려요. 똑같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쌍둥이도 다르지 않아요? 생김새도 암만 일란성이 아니라 일란성 쌍둥이도 딱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똑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한테,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해빙을 전념하고 풍요로움에 결핍이 들어갔을 때 엄마한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자꾸 결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해빙이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아. 부자들은 해빙이 자동으로 된대요, 해빙이.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해빙이 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열등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열등감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벗어나긴 했어요. 벗어나긴 했는데도 그 엄마를 그 어릴 때부터 오빠랑 남동생한테 경쟁해서 이기고 싶어 했던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오래오래 가는 거 있죠. 오래오래 가요. 아직은 제가 오래 가는 거를 제가 봐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구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에 대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잘못 기억했던 그 상처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한테 해빙이 전념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더 가지면서 스스로를 가다듬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념을 하고 나만의 어떤 시간을 갖는 거. 그래서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만의 어떤 시간, 내면을 볼 수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어떤 말을 주로 하지?' 그런 말들 있죠. 예. 그런 게 그러니까 습관이 돼서 제가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보면 진짜 습관처럼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정적인 거부터 딱 보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200 이하, 200 이상일 때는 긍정적으로 막 보겠죠. 근데 200 이하일 때는 부정적인 걸 먼저 보다 보니까 굉장히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이제 단점을 딱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만났을 때 단점부터 딱 얘기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거야. 그게 바꾸려고 각성을 되게 하는데도 정말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딱 보면 이게 단점부터 보이는 게 습이 되는 걸 바꾸고 있는 지금 과정인 거예요. 그냥은 안 바뀌는 거야. 공부하면서 이 밑에 있는 뿌리를 바꿔야 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계속 해요. 그래서 딱 보면 '아 나는 이걸 고쳐 줘야 돼.' 하면서 이렇게 바꿀 거부터 먼저 보이는데, 요번에 뭔가 인제 저희 딸이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뭘 하는데 딱 뭐라 그러냐면 뭔가를 막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본인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딱 보이는데 먼저 뭐라 그러면 먼저 칭찬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와 잘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되게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얘는 배운 거가 아직은 이게 산 게 짧잖아요. 사 부정적인 엄마 밑에서 부정적으로 살아온 삶이 짧은 거예요. 20 년밖에 안 됐잖아요. 20 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공부를 또 계속 해 놓으니까 바로 기억을 하면서 저는 '아 이걸 해서 이렇게 같이 트레이닝을 잘 해야지 인제 잘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요거 요렇게만 해 주면 되겠다.'라는 어떤 그거부터 먼저 생각이 나는데, 저희 딸은 칭찬부터 해 줘요. 칭찬부터 해 주라 그랬다고. 알죠, 저도. 근데 잊어버렸어요. 습관대로. 그러니까 어제도 그러시더라고요. 현재 의식이 2 에서 5% 고 무의식이 95 에서 98% 인데, 가만히 각성을 안 하고 있으면 무의식이 자동으로 작동이 돼 있어요. 저기 배터리 막 있잖아요. 딱 꽂아 놓으면 태엽이 감기면 그냥 저절로 막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무의식은 되어 이게 습관이잖아요. 습관이라서 내가 각성 안 하면 이 무의식이 이기는 거예요, 무의식이. 근데 각성하면 현재의식이 이긴다고 얘기를 무의식보다 현재의식이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각성을 안 하니까 이 무의식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저는 무의식이 이게 50몇 년 동안 돼 있으니까 이게 더 강하고, 딸은 인제 20, 이제 올해 27살 됐나요? 27살 됐구나. 몇 살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해 27 살. 그러니까 20몇 년밖에 안 돼 놓으니까 그걸 딱 기억을 해서 칭찬부터 해 주면서 트레이닝을 그걸 이끌어내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보면서 배우는 부분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하면서 이끌어지니까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적받아서 못하면은 막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습관이 돼 있어서 그거를 되게 '그래, 칭찬하고 이렇게 해야지. 칭찬을 각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뭔가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아, 내가 지적을 먼저 하네. 칭찬을 먼저 하나?' 이것도 각성을 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너 있잖아.' 부정적인 얘기에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떨까?' 그죠? '나는 어떨까?'를 보셔야 된다. 나를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꾸 나를 보는 게 안 익숙해져 있지가 않죠. 보기 싫죠?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잖아요. 그 보기 싫거든요. 진짜 단점이 막 있을 때 진짜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대충 나에 대해서 대충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냥 습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서 대충 사는데 하나하나 제가 저를 봐지기 시작을 하니까 제가 저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교묘한 거 이렇게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의도, 내가 얘기하는 그 의도와 그 밑에 있는 또 그냥 요 의도는 알았는데 그 밑에 있는 나의 의도까지도 그게 다 있잖아요. 느껴지는 거야, 나의 의도가.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기 싫어지는 게 이게 인제 또 결국은 이거를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들어보면 넘어가려고 보이는 거라는 거. 예, 어떤 일이 생겨도 위기가 생겨도 어때요? 넘어갈 수 있고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가면 또 내가 예, 기회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거, 감정, 느낌, 네, 믿음, 일단은 뿌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좀 가다듬으면서 나만의 시간을 한번 가질 필요가 좀 있다. 내가 어떤 주로 말을 하는지 주로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어떤 생각을 할까? 나는 누구를 미워할까? 누구 때문에 힘들어할까? 남편 때문에 힘들어? 옆에 엄마, 아빠, 누구? 옆에 누구 때문에 싫어? 그거 다 뭐예요? 내 안에서 찾아야 되잖아. 왜? 왜 싫을까? 왜 미울까? 그걸 이렇게 찾아보면 결국은 또 어릴 때 3 살 이전에 사건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신기하죠? 3살 이전에 했던 걸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걸. 믿어져요? 그걸 알아내신 분이 저희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같이 배우고 있는 거고. 신기해요.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어릴 때의 습관이 그대로 행위가 된다는 거. 너무 신기해요.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어릴 때 엄마한테 했던 행위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쵸. 예. 재미나더라고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알아가면서 엄마에서 벗어나야 되죠. 엄마. '아직도 못 벗어났구나.' 인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를 저항하면서도 엄마를 끊임없이 엄마 옆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저항하는 것들, 그래서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 익숙해져 있죠. 근데 편안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하는 행위는 편안하게 해야 되고 부정적으로 역으로 갔던 거는 다시 가야 될 것이고. 그쵸? 제대로 해야 될 거고 편안하게.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된다. 엄마한테 못 벗어났다. 근데 우리는 어른인데도 벗어난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는 못 벗어난 거죠. 몸은 벗어났는데. 근데 그게 벗어나야 되죠 인제. 예. 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쟁자였던 부사장은 큰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다. 전임자의 잘못이 뒤늦게 불거진 탓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소송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고 매출 실적까지 하향 곡선을 그렸다. 결국 경쟁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기다렸잖아요. 경쟁하지 않고 개의치 안 하고 그냥 기다렸더니 그냥 물러나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3년 후에 서윤에게 조언을 들었다. 그 임원이 CEO의 자리에 올랐다. CEO까지 올라가 구루의 말을 믿고 때를 기다린 끝에 불운을 피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구루의 말을 믿고 누군가 말씀해 주시는 그걸 믿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뭐예요? 다 못 믿는 거예요. 골라서 믿어요. 골라서. 네, 좋을 때만 골라서 믿고 진짜 의논해야 될 때는 의논을 안 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의논해야 될 때 이해하고 의논해야 되는데 그게 인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내 믿음하고 뭔가 '이게 맞아.' 그럴 때 내 생각대로가 맞아. 선생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아. 내 신념 때문에 올라온 거라서. 내 사건 때문에 맞는 거라서. 그래서 그게 맞다라는 거를 꼭 쥐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말 정말 안 돼." 생각보다 고집이 정말 세다고. 예. 저도 생각보다 고집이 세죠. 예.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구나. 예. 생각보다 고집이 세다.' 그렇게 얘기를 어제도 수업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내 생각을 진짜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꼭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인제 가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예.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고 구루의 말을 들으면 근데 인제 편안할 땐 잘 들어요. 진짜 결정적일 때 들어야 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그럴 때 들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알지만 어때요? 예. 실천해야 된다는 거. 이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가 수업을 듣잖아요. 이게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고집 장난 아니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없어요?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보다. '야 저 사람 진짜 고집 세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저더라고요. 야 결국은 결국은 나는 괜찮고 저 사람만 고집이 센 줄 알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그 고집이 내가 세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집이 센 게 보이는 거예요. 누군가는 봤을 때 고집이 센 줄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인제 보면서 '야 그래 결국은 저렇게 세서 저렇게 그렇구나.'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구나.' 그러면서 그걸 또 보게 되더라고요. 결국 모든 것들이 나다. 내 안에서. 그쵸? 예 근데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해야죠. 예. 내려놔야 가짜를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죠? 내려놓읍시다. 네. 그리고 35 303 페이지죠. 토성 리턴. 반쯤 열린 미닫이 문 밖으로 맑은 시냇물과 초록빛 나무들이 보였다. 식사를 마친 우리는 다다미방에 앉아 녹차를 즐기고 있었다. 맑고 청량한 숲 내음, 지저귀는 새소리, 그윽한 녹차 향기,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다. 고즈넉한 그 정취에 빠진 듯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시구절을 읊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잡다한 사물이 생기지만 마음이 고요하면 잡다한 사물이 사라진다.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나는 가벼운 화제로 대화를 열었다. 서른이 되기 직전 교토에 여행 온 적이 있었지요. 그때는 이곳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네요. 서윤이 차 주전자를 기울여 평온하게 차를 따랐다. 연녹색 차가 맑은 소리를 내며 잔으로 떨어졌다. 서른 직전이면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시기죠.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를 떠올렸다. 직장에 다닌 지 5년쯤 지난 다음이었어요.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아끼고 절약하면 노력한 만큼 부가 따라올 거라 믿어요.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며 열심히 저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게 20 년, 30 년을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다. 계산기를 두들려 보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저축하면서 계산해 보세요. 아이고야, 기가 차죠. 100만 원도 잘 저금 못하지 않아요? 근데 100만 원을 저금을 해도 참 진짜 야 이거 돈 계산하고 20 년, 30년 얼마나 모을지. 야 당연히 계산기 두들겨 보면 낙담하는데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계산 안 하고 살잖아요. 저도 안 하고 살거든요. 막연하게 살았어요. 야 얼마를 저금하는지 있잖아요. 뭐 저금하는 것도 진짜 100만 원도 저금하기 힘든데 100만 원 저금해도 1 년이면 1,200만 원이고 그쵸? 10 년이면 1억 2천이 되나요? 10년 돼야 1 억을 모으는 거예요. 그쵸? 10년 돼야 1 억. 1억 갖고 집도 못 사요.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야 어제는 누구 어떤 분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이야 땅을 그렇게 많이 돈을 모아 가지고 자기는 당신은 이제 못 쓰신 이제 이게 날아가는 신념이니까 배신당하는 신념이 있어 가지고 와이프한테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도 돈을 1,000 원도 다 모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보면서 '야 대단하시다.'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 신기한데 그렇게 돈을 모아서 목돈이 되면 땅을 사고 목돈이 되면 땅을 사고 근데 이제 본인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돈 모아서 땅 사고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뭔가 인제 좀 뭔가 그래요 인제. 그래서 너무 인제 돈만 모아서 그러시니까 그래서 제가 인제 공부하러 가자고 말씀드렸더니 오케이를 하셨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뭐 그래서 그렇게 모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000 원까지도 와이프가 잘 모은대요. 그래도 잘 모으는 와이프를 만나 가지고 넘기면 모으고, 넘기면 모으고 이렇게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계산해 보면 기절하잖아요. 1 억을 어떻게 1 억을 언제 10년 돼야 되는데 그럼 집도 못 사고 그러면 작은 평수 대구나 아유 서울은 뭐 엄청나던데요. 분양받아도 34 평이 분양가가 8억 얼마에서 그렇잖아요. 근 1 억은 있어야 저기 10 억은 있어야 되는데 10 억이면 몇 년이죠? 10 년, 100년 지나야 10 억을 모으나요? 집 못 산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산하면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을 하지 말고 돈을 버는 일을 하면은 돈을 쫓아가면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시간을 벌어야 돼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끔 해야 되고 시간을 벌고 시간과 돈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끔 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찾아봐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만났어요. 어쨌든 20년 전에. 네. 그래서 좋습니다. 야 이렇게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죠. 당연히 그 1 0 0 원씩 모아도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꿈이 깨지자. 꿈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또 평균 수명은 또 어때요? 아이고 늘어났어요. 120 세.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140 이상까지도 살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0살 넘을걸요? 제가 50 대인데 60 년생들이. 60 년생들이 100살 넘을 거예요. 그 인제 지금 90 세잖아요, 평균 수명이. 120 살까지 갈 수 있어요.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돈은 몸을 쓸 수 있는 유효 기간은 기간이 다 돼서 50 요새는 더 빠르잖아요. 50대 초반 뭐 기간이 다 되는 거예요. 길어야 60 대잖아요. 근데 나머지 반생을 다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에 60 까지 돈을 번다 해도 20 세까지는 돈을 못 벌잖아요. 반도 다 35년 동안 벌어서 60 년을 살아야 되는데. 야 잘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쵸? 꿈이 깨져요. 꿈을 깨고 제대로 현실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꿈이 깨지자 제 앞에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열심히 노력해도 저는 그 자리에 머물거나 남들보다 뒤처질 게 뻔했어요. 한동안 우울에 빠졌고 탈출구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때가 홍 기자님의 토성 리턴 시기였네요. 토성 리턴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다. 토성 리턴. 예. 그녀는
토성 리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 자식이 성장해 부모의 역할을 계승하는 기간으로 한 세대를 잡는다 하는데, 이는 토성의 공전 주기인 29.45년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양 점성술에서 말하는 토성 리턴은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기간을 의미한다. 인생에서는 28.5에서 30세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 점성술에서 토성은 어린 시절의 꿈과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에 대한 자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행성이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꿈을 깨고 환상에서 깨고 부모님한테도 독립이 되고, 뭔가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고 여자분들도 대학도 다니고 그러고 나서 취직을 하면서 혼자 홀로 서야 되는 그 시기를 맞을 때가 이제 20살에서 30살 그 사이에 이제 독립이 이제 완전히 되잖아요. 근데 20살, 야, 저 몰랐잖아요, 저는. 그 20살 딱 넘으면 그냥 자동으로 분가해서 스스로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어제 깜짝 놀란 게, 어제 만난 분이요. 야, 20살 딱 너무 잘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우시더라고요. 20살 밥 스스로 해라. 밥도 스스로 먹고 안 차려준대요. 스스로 먹고 어떨 때는 그러면 애들이 대학을 갔는데 알아서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장학금 나오는 게 있대요. 알아서. 그러니까 학교 등록금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도 받아가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은 너희들 돈 얼마 낼 건데 이러신다네요. 그리고 돈을 받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낸대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제는 이제 또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책 독서 모임도 있었는데, 독서 모임을 빼서 저하고 미팅을 하셨는데, 모임이 있어 놓으니까 이제 애들이 전화 와서 아이 뭐 저기 뭐 막창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 하는데, 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먼저 가라 그랬는데 그 돈 내달라고 전화 온 거라고. 근데 지네들끼리 내라고 그랬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너무, 아니 밥 먹는 것까지 각자 챙겨서 막 먹고 스스로 그렇게 다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할 수가. 이야, 너무 존경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애들 너무 잘 키우셨다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야, 그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지금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와, 그게 너무 대단한 거 있죠. 그래서 야, 그럼 이런 분도 계시구나. 너무 잘 키우시는 거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진짜 독립적으로. 그렇게 잘 키우는데 땅을 많이 이렇게 사 놓으신 거예요. 부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막내가 14살인데 그러더래요. "아니 이거 땅 사 놓으면은 나중에 앤데도 이렇게 많이 땅 사 놓으면 다 나중에 다 내 거 아니야?" 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혼냈대요. 다 "너 안 주고 다 사회에다 환원할 거라고. 아예 바라지도 마라." 그랬대요. 너무 잘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감탄이 나와 가지고 어제 있잖아요.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해 드리면서 또 본인의 어떤 그 힘든 건 또 있으셔 가지고 제가 이제 상담을 또 해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야, 대박이에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키우시고요. 아직 20살 안 됐으면요 요 땅 20살 땐 독립시킨다. 안 죽더라는 거죠. 내 두려움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애를 자꾸 잡고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해 주다 보니까 나도 마음이 약해서 제가 저래서 어떡하지 하니까 계속 끝까지 있잖아요. 그 가짜 나, 에고는 그걸 알아요. 파고들 그거를 착 해 갖고 자꾸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더 사회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더 기대야 되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도 기댄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엄마한테 기대지 않으면 엄마한테 기대던 마음이 부인한테 기대고 남편한테 기대고 사회생활을 할 때 또 기대고, 기대고. 기대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스스로 하면서 뭔가 서로 윈윈을 해야죠.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도와주는 것보다 뭐야?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로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인제 요 시기가 어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엄격한 그런 시기라고, 바뀌려고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거죠. 요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분을 어제 또 만나면서 제가 '야 대단하다. 존경하고 싶은 정도로 그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한 건 어떻게 부인하고 그 마음이 딱딱딱딱 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래도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은 해 주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떼려고 하면 안 되고 딱 독립적으로 둘 다 이게 인제 부부가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너무 잘 맞더라고요. 우리도 독립적으로 키워야 돼. 그 내 두려움을 아이들한테 나도 이랬으면 제가 엄마한테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주려고 하는 거야. 내 마음을 저기다 주는 거죠. 대리만족. 애 망치는 거야. 잘 안 되는 거. 기대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독립적으로 의지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봐야 돼요. '내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누구한테 기대려고 하는 건가?' 기대려고 하다 보면 자꾸 저 사람이 미워지고 욕망하니까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욕망하니까 저항감이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나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내 마음에서 욕망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오늘 31 분입니다.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 1일 심상화 하시는 거 아시죠? 1일 심상화는 어떻게 하는